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바로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이 부패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 스캔들을 약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계속해서 푸시 아닌 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미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약점을 노려서 한동안 멈췄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폴리티코 유로판이 어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 이메이저는 미국 행정부가 최근에 불거진 비리 사건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의 현재 입장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한 관리는 미국이 서명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는 추수감사절인 27일을 잠정시한으로 정해서 28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종전안에는 도네츠크, 루안스크주를 러시아에 넘기고 우크라이나 병력 규모를 제한하는 등 러시아가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젤렌스키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역 제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종전 합의를 독촉하자 유럽도 혼돈에 빠졌습니다. 혼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특히 미국 종전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가운데 1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말하자면은 우크라이나의 한 3분의 1 영토가 말이죠.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돈을 미국에서 동결했어요. 이 1천억 달러를 러시아 돈이죠 말하자면은 러시아 돈을 동결된 1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내년 1월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정상회의를 조기 개최하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일본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해서 갈등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의 합의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열렸습니다마는 한국은 대통령이 나서며 중국은 국무원 총리, 일본은 총리가 참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올해는 일본에 의해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중국이 강하게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중국이 대만에 무력으로 침공하게 되면 일본은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우리 일본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여기에 개입하겠다. 이 발언으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정가가 온통 폴집 쑤시듯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고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고국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대한민국이죠. 여기서 뿌리를 받고 산 교민들 1년에서 10년, 그리고 20년, 40년, 50년 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시민권도 땄죠. 미국으로 귀화한 분도 있고 또 이중 국적을 가진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민권자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가 노랗게 되고 얼굴이 하얗게 되진 않지 않습니까? 백인종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좀 더 발전된 나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진행자도 우리가 사랑하는 고국에서 요즘 연일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워싱턴 소리를 통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시간 진행자가 자주 언급하죠. 중도적인 입장에서 편견이 없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미정자들이 있다면 특히 현 정권을 틀어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또한 대한민국의 민생과 서민들의 애환, 그리고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책들만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뒤에서 응원하고 비록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이
이곳 미국에서는 아마 격려를 또한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첫째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에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해서 무리하게 압력을 가해서 검찰청에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로 7,500억 돈을 저 사기꾼인 김만배 남욱 변호사에게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 돈은 정권이 다음에 보수 정권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돈을 회수할 수가 없다. 이래서 국민의힘 전 당대표 한동훈이가 연일 방송국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3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7,500억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성남시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청에게 압력을 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간접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100%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대다수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에 모터라 전화를 해서 항소를 하되 신중히 검토해라. 그것도 검사들은요, 바로 항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7분 전에 법무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법무부 차관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으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소신대로 항소를 했으면 되는데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겁을 먹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후일에 자기 어떠한 정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웃장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윗선의 말을 듣고 항소를 포기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호성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검사들이 또 노만석 검찰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7,500억 돈이란 돈이 이 사기꾼 김만배 남욱 변호사에게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돈이 어떠한 돈입니까? 국민들이 현재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항소를 포기했다는 자체도 분노하지만은 우선 피부로 느끼는 거는 항소 포기했다 하지 않았다. 그건 피부로 잘 느낄 수가 없죠. 예? 정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거나 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7,500억 돈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사기꾼에게 넘어갔다. 일반 국민들에게 가야 할, 성남 시민들에게 가야 할 돈이 사기꾼들에게 몰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갔다. 여기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오판한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적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들이 아무리 노골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까지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7,500돈의 사기꾼들한테 넘어가게끔 한 이 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레임덕 상태가 일찍 올 수 있다. 그리고 최대의 정치적 악재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말이죠. 더군다나 이 사건을 다른 데로 관심의 초점을 돌리기 위해서 75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뇌란죄라는 TF를, 그것도 김민석 국무총리의 그 의견을 아마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이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 해서 75만 명의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반납해라. 또 포렌식으로 모든 걸 조사하고 까서 모든 행적들을 내란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는지 이것을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통과가 돼서 2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계엄령 선포한 지 2시간 이내에 해제가 됐는데 그 2시간 동안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무슨 거기에 가담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계엄령이 2시간 안에 해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가담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 시간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잘못된 큰 미스테이크다 이거예요. 아마 이것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도저히 국민들 대다수가 믿을 수 없는 이 지시를 이재명 대통령 지시함으로 해서 크나큰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이 판단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전 문재인 대통령 때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김종인 씨. 그리고 전 언론인, 조선일보의 전 언론인 조갑재 씨가 두 분이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만은 냉정히 판단해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크나큰 실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정치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리 1부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